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호스피스 병동. 한 노인이 저승사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딸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빛이 났습니다. 죽어가던 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승사자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으로 997번째 규칙 위반이군. 그의 눈에는 천년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서울, 부산, 대구 어디에 계시든 그곳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 새벽 3시. 고요한 복도에 공기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퍼지며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형상. 2.5m가 넘는 키에 바닥까지 흐르는 검은 도포가 바람도 없이 일렁였습니다. 넓은 흑색깔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흐릿하게 번져 마치 안개처럼 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승사자 무영이었습니다. 긴 소매에서 드러난 창백한 손에는 낡고 두꺼운 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업보장부였습니다. 그의 몸 주변으로 푸른빛과 보라빛이 섞인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습니다. 무영은 301호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통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80대 노인 박영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이미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말기 폐암 사기였습니다. 박영수. 무영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목소리라기보다는 영혼에 직접 닿는 울림이었습니다. 낮고 깊었으며 천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투명한 형태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죽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영이 업보장부를 펼쳤습니다. 푸른 연기가 장부를 감싸며 페이지가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박영수, 1945년생, 향년 79세,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선행 782건, 악행 23건, 전체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봤습니다. 호흡기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는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무영이 돌아서려는 순간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영이 멈췄습니다. 흐릿한 얼굴이 천천히 노인을 향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 1000년 동안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그저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울거나 저항하거나. 하지만 부탁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50년 전 제가 헤어진 딸이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하면서 전 처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노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의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지금 50살쯤 됐을 겁니다.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 딸을 볼 수 있을까요? 무영은 침묵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정해진 시간에 영혼을 데려가야 합니다. 지연시키거나 유예하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노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자신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후회, 그리움, 미안함.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영의 가슴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100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는 감정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슬픔이 자신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왜? 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창백한 손을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무영의 손이 노인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순간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노인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이건 박영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24시간입니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건강한 몸으로 지낼 것입니다. 딸을 찾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하지만 정확히 24시간 후 제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50년 만에 가장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무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무영은 사라졌습니다. 푸른빛과 보랏빛 연기만 남기고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50년 만에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왜인지 그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영수는 먼저 옛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50년이면 많은 게 변했겠지. 노인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딸의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발입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딸을 만나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노인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규칙을 또 어겼습니다. 그는 주민센터 컴퓨터에 손을 뻗었습니다. 연기가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소가 프린터로 출력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가 노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노인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딸의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혜, 서울시 송파구. 감사합니다. 노인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승사자에게 무영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또 규칙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잘못된 일 같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박영수는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딸은 나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한다면 오히려 미워하고 있을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영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지혜였습니다. 아버지, 지혜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안하다.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혼하면서 너를 빼앗겨서 그 후로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서
힘들 때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편지 보내고 찾아오셨을 때 만나지 않아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빠가 못난 탓이지. 무영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푸른빛 연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차 드릴게요. 고맙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딸도 하나 있어요. 손녀가 있구나. 볼 수 있을까? 지금 학교 갔어요. 저녁에 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지혜야, 사실은. 노인은 진실을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딸에게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빠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니? 물론이죠, 아버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50년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지혜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어머니가 재혼했지만 새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해줬다는 이야기를.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박영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눈물로 들었습니다. 지혜야, 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무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시고 가세요. 딸아이도 곧 와요. 아니다, 지혜야. 아빠는 이제 가야 한다. 벌써요? 조금만 더 계세요. 아니야. 오늘 하루면 충분했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봤으니까. 박영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노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에서 무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풀었습니다. 무영의 창백한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노인의 육신은 조용히 골목길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뒤늦게 뛰어나온 지혜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19, 빨리. 무영은 그 광경을 보며 영혼이 된 박영수와 함께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덕분에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100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무영은 또 다른 병실에 있었습니다. 402호 60대 여성 김순자. 가난 말기였습니다. 김순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아, 이제 끝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영이 업보장부를 펼쳤습니다. 김순자, 1964년생, 향년 60세,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 선행 1247건,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여성은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무영이 멈췄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아들.
20년 전 가출한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죠.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혼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 찾는 방송에도 나가고 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여성은 무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저승사자님,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무영은 놀랐습니다. 소문이?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무영은 침묵했습니다. 박영수의 일 이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때의 따뜻함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빕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게 제가 해준 밥이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 아들은 항상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손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밥 한 끼만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무영의 푸른빛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무영의 손이 여성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빛이 번쩍이며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영이 말했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은 제가 돕겠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아들이 당신을 만나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만나기만 해도,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무영은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모든 영혼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수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수백 명의 김민수가 있었지만 무영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김민수 38세.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작은 골목의 낡은 식당. 민순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혼자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영은 그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온 김민수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숙자 쉼터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밥맛. 그 맛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자신의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민순의 밥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찾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 있어요? 부산입니다. 하지만 무영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엄마는 진작에 용서했는데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영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순자를 따라갔습니다. 저녁 시간 민순의 밥상 앞.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세요. 무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그날 엄마가 너무 심하게 혼냈지. 내가 실수했어도 엄마는 너를 이해하고 감싸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만 주고 도망친 불효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보야. 순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진작에 용서했어.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저녁 해줄게. 어머니가요? 그래.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랑 김치 있지? 엄마가 해줄게. 순자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솜씨로 빠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식당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냄새,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먹어봐.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따뜻했던 집, 사랑받았던 시간들. 어머니, 민수는 숟가락을 놓고 울었습니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밥이. 순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엄마가 더 해줄게. 그날 밤 모자는 20년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했던 일들, 다시 일어선 일들, 식당을 열게 된 이야기. 순자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무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민수야, 엄마 이제 가야 해. 어디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란다. 엄마는 멀리 가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프단다. 많이 아파. 이제 오래 못 버텨. 그럼 병원에.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오늘 내 얼굴 보고 밥 해주고 이야기 나눴으니까 이제 아무 후회 없어. 어머니.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앞으로도 잘 살아줘.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 가지 마세요. 사랑한다, 우리 아들. 순자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무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당 문 앞에서 민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잘 있거라, 아들아. 무영의 손이 순자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순자의 육신은 조용히 골목길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영은 영혼이 된 순자와 함께
저승길을 걸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밥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순자는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영은 이제 소문난 저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 사이에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저승사자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무영은 특별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501호 병실 50대 남성 이강철. 강경화 말기였습니다. 이강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무영이 업보장부를 펼치는 순간 놀랐습니다. 이강철, 1974년생, 향년 50세, 장부의 악행 부분이 빼곡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 사망, 폭행 17건, 사기 25건, 가정폭력. 무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변명은 없습니다. 그냥 나약했습니다. 술에 취해 사고를 냈고 화풀이로 다른 사람을 때렸고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내 아내와 딸에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술 취해서 때리고 욕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당신이 왜 지금 후회합니까? 죽음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강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강경화 진단을 받고 술을 끊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내는 15년 전 나를 떠났습니다. 딸도 데려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나는 괴물이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원합니까? 저승사자님,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도? 무영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제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딸이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겁니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영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들과 달랐습니다. 박영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도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철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도와야 하는가? 무영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1000년 전, 자신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 같은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경고합니다. 딸이 당신을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영의 손이 이강철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이강철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먼저 딸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바뀐 번호였지만 무영이 도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나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강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나 같은 인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영이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십시오. 이강철은 딸의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2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은 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강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엄마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 때리고, 욕하고, 상처를 줬지. 나는 아빠 자격이 없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지영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영아. 제발 일어나서 가주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갈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줘. 이강철은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너는 아빠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처럼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인간이 되지 마.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철은 돌아섰습니다. 안녕. 그가 걸어가는 순간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강철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암이었어요. 아빠한테 맞아서 생긴 내상 때문에. 이강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 안 돼.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빠를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도 아픈 사람이었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이강철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영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강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이강철은 일어났습니다. 저승사자님, 제 아내는 어디로 갔습니까?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요? 무영은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후회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작될지는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무영의 손이 이강철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영혼이 분리되었습니다. 저승길을 걷는 동안 이강철이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님, 당신은 왜 나 같은 인간도 도와줬습니까? 무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몰랐습니다. 왜 도와줬을까? 왜 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줬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평화롭게 떠나길 바라는구나. 이강철은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푸른빛 연기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00년 전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무영. 고려시대 작은 마을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영은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보, 꼭 살아 돌아와요.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돌아올게.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후 무영의 영혼은 헤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무영, 따라오시오.
안 됩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합니다. 아내와 딸이 기다립니다. 이미 당신은 죽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제발,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영은 울며 빌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입니다. 죽은 자는 산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무영은 저항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당신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내와 딸만. 당신은 1000년 동안 저승사자로 일할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며 당신의 집착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무영은 저승사자가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수십만 명의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항상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였습니다. 박영수가 딸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무영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가 아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고 했을 때 무영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강철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무영은 이해했습니다. 나도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영혼이었구나. 무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 딸, 당신들은 잘 살았을까? 10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무영은 한 특별한 소환을 받았습니다. 저승의 관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무영, 너는 규칙을 너무 많이 어겼다. 거대한 형상의 존재가 말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시간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너는 이미 1000번 가까이 규칙을 어겼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무영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후회 없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다. 저승사자에게 감정은 없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침묵했습니다. 무영,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선택권? 첫째, 원래대로 돌아가라. 감정을 지우고 규칙대로 일하라. 그러면 1000년 후 자유로워질 것이다. 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처럼 계속하라. 하지만 대가가 있다. 너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다.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저승사자로 남을 것이다. 영원히? 그렇다. 소원을 들어줄 때마다 너의 영혼은 더 깊이 이 일에 묶일 것이다. 자유는 없다. 무영은 고민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1000년 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환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딸을 다시 만날 수도. 하지만 계속한다면 영원히 저승사자로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무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확실하냐? 영원히 이 일을 해야 한다. 네. 저는 이 일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너는 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관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락하겠다. 하지만 규칙은 지켜라. 하루만 시간을 주고 간섭은 최소화하라. 감사합니다. 무영은 인간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더 많은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산을 보고 싶다는 등산가에게 하루를 주었습니다. 손자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첫사랑에게 고백하지 못한 후회를 가진 노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소원을 들어줄 때마다
무영의 영혼은 더 깊이 이 일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일이구나. 그로부터 또 1000년이 흘렀습니다. 무영은 이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저승사자라는 이야기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무영은 한 병실에 있었습니다. 701호 90세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파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무영이 업보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름은 그 순간 무영은 얼어붙었습니다. 김윤희. 그 이름 1000년 전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무영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윤희, 고려시대 김무영의 딸로 태어남. 아버지가 전사 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15세에 사망. 이후 환생하여. 무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파가 무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저승사자님, 당신은. 노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아버지? 무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딸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환생을 거듭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의 딸이었습니다. 윤희야. 무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흐릿한 얼굴에 표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나는 1000년 동안 저승사자로 일했단다. 너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윤희는 울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환생할 때마다, 저승에 갈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전쟁에서 돌아가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두 사람은 1000년 만에 재회를 나눴습니다. 윤희야,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됐니?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이미 오래전에 환생하셨어요. 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도 못할 짓을 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했어요, 끝까지. 윤희가 무영의 창백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랑 함께 가요. 저승에 가면 어머니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단다. 왜요? 아빠는 영원히 저승사자로 남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단다. 하지만 아버지. 무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흐릿한 얼굴이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이 평화롭게 떠나는 걸 돕는 게 의미 있어. 윤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뭐예요? 무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너가 잘 살았다는 걸 확인하는 것. 이루어졌네요. 그래. 이루어졌구나. 윤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무엇이냐? 아버지를 안아주세요. 1000년 만에. 무영은 처음으로 규칙을 또 어겼습니다. 그는 딸을 안았습니다. 거대한 형상의 저승사자가 작은 노파의 영혼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윤희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한참 후 무영은 딸을 놓아주었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아버지도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아마도 언젠가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머니와 함께. 윤희는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영은 병실을 찾아갑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듣습니다. 손자 결혼식을 보고 싶습니다. 첫사랑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절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줍니다. 24시간의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화롭게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무영의 푸른빛 연기는 이제 따뜻한 빛을 띱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무표정한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따뜻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영혼이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님,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무영은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지 못한 영혼이었단다. 그래서 너희가 후회 없이 떠나길 바라지. 언젠가 저승사자님도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글쎄, 모르겠구나. 하지만 괜찮아. 무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이 좋거든. 누군가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길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하지 못한 말, 이루지 못한 소원. 그것들을 평화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 무영은 1000년 동안 그것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계십니까? 후회 없이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저승사자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